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성사된 평양 방문을 앞두고 기선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교와 비핵화만이 북한의 살 길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를 거란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요구로 소집된 안보리 장관급 회의. 폼페이오 장관은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 결과 외교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외교적인 과정을 잘 밟아가고 있으며 성공적인 결말을 맺길 바란다고 밝히고 자신이 평양에 가는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That the president has directed me to travel to Pyongyang next month to meet with Chairman Kim and to accelerate that process. 하지만 전반적인 발언의 방점은 역시 제재와 압박에 있었습니다. 비핵화 국면이 여기까지 온 것도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안보리 대북 제재는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강력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평화와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은 오직 외교와 비핵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북한이 그 외에 다른 길을 택할 경우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hat means any other path North Korea may choose will inevitably lead to ever increasing isolation and pressure. 평양 방문이 결정된 바로 다음 날 폼페이오 장관은 보란 듯이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재 완화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협상을 앞둔 기선 잡기 전략으로도 해석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신화라고까지 불렸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 뒤에는 조직적이고 집요했던 그룹 차원의 노조 파괴 공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넉 달간의 수사를 마친 검찰은 삼성의 노조 파괴 행위가 백화점식 종합판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 파괴 공작은 그룹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 주도로 군사작전처럼 진행됐습니다. 그린화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군사 대응팀을 방불케 하는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면서 전국 서비스 센터 상황판을 만들어 노조가 있으면 빨간색, 노조가 없으면 녹색으로 나눈 뒤 전 센터를 녹색으로 만들 것을 독려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노조에 대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 와해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우선 노조 가입은 곧 실업이라는 원칙을 각인시키기 위해 노조 가입률이 높은 센터를 위장 폐업시킨 뒤 노조원은 재취업을 막도록 협력 업체를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원에겐 수당이 높은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한 달에 80에서 150만 원까지의 경제적 불이익을 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경영자 단체인 경총까지 동원해 협력 업체들에게 노사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를 억압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노조 파괴 전문가를 영입한 데 이어 간부급 경찰관까지 매수해 노조의 정보를 빼내는가 하면 노조 탄압에 반발해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씨 부친에게 6억 원을 주면서 노조 차원의 장례식을 막기도 했습니다. 노조원의 이혼, 임신 여부까지 뒷조사하는 등 전방위적인 사찰이 이뤄졌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노조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청와대 업무 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쓰였다고 주장한 심재철 의원과 관련해서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허가되지 않은 행정정보를 공개했다며 심의위원을 고발하자 심의위원은 비공개 정보를 추가 공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실 앞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몰려갔습니다.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국회의장이 동의한 것도 문제라고 항의했습니다. 문 의장이 압수수색 전례가 있다면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언급한 것도 부적절했다고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과거에 통진당 이석기 의원도 국회의원실 압수수색 당했다는 그런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불가항력적이었다. 그 입장이었는데 대단히 큰 실수하고 자신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건드린 게 문제가 돼 야당 탄압 차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입장의 신재철 의원은 청와대 업추비 중 부적절하게 쓰인 게 2억 4천여만 원이라고 액수를 적시했습니다. 특히 기재부 예산집행 지침상 공휴일과 주말, 밤 11시 이후에는 업무추진비를 원칙적으로 쓸 수 없는데 이걸 어겼다는 겁니다. 술집에서 쓴 것으로 보이는 업무추진비도 3,100여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제가 지금 접근한 자료를 보니까 무슨 와인바, 이자카야, 막걸리, 주점 이런 데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청와대는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나 안보 등의 업무는 통상의 근무 시간대를 벗어난 업무 추진이 불가피하며 증빙 자료도 제출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늦은 시간 간담회를 열 경우 업소 이름이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는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음식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로 보좌진에 이어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만 볼 게 아니라 국회가 직접 나서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변호사와 교수, 시민단체들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탄핵하는데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사법농단은 헌법상 결코 침해돼서는 안 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은 이미 국민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이들에 대한 탄핵 소추와 파면은 재판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도 판사 탄핵이 인적 청산을 통한 사법부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판사 탄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판사가 탄핵된 사례는 없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하면 판사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상 법관에 대한 가장 높은 징계 수위는 정직 1년이라면서 판사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이에 따라 조만간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법 왜곡죄 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어젯밤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원 지사가 예비후보 등록 전 한 모임에 참석해 했던 발언이 지지 호소의 성격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3시간 반가량 조사를 마친 원희룡 지사가 다소 피곤한 기색을 하고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원 지사를 불러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원 지사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한 발언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원 후보가 15분간 마이크를 잡고 한 발언이 지지 호소에 해당하는지와 당시 모임의 성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아무튼 진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오후 일과가 끝난 뒤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뇌물수수 혐의 1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에 대해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2014년 지사 취임 직후 모 고급 골프장 주거시설의 특별 회원권을 받았다는 금품 수수 의혹을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선거 당시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드림타워 개발 사업에 관여했다는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지난 5월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부분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중동국가 쿠웨이트 수도 한복판 62층 고층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건물 층층마다 새어나옵니다. 62층 전체를 휘감은 연기 탓에 길을 가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죠. 신축 중이던 쿠웨이트의 국립은행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건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00m에 달하는 건물 전체가 연기로 뒤덮일 만큼 불이 빠르게 번져 소방관 2,500명이 진화에 나서야 했습니다.